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상반기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2분기를 또 마무리하는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엇갈린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어제와는 좀 흐름이 다르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사실 장 초반에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힘을 쓰지 못하면서 좀 등락을 반복하다가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좀 반등 시도가 나오는 모습이었죠.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쪽이 들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등을 시도를 하고 이와 지수가 동조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고점 대비해선 상승분을 소폭 둔화시키긴 했지만 1%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많이 올라서인지 오늘 장에서 다소 숨 고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호기롭게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오전 장에 935선까지 터치를 했는데 이내 하락으로 전환한 이후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48% 또 약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반도체주들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주들 또 상승 흐름을 가져가면서 이와 좀 연동되는 분위기였고요. 이뿐만 아니라 반도체 클러스터 이제 어제 또 이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고 여기에 대한 후속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반도체 내에서도 전공정, 증착, PCB 기판 이런 섹터들 강세 흐름을 가져갔고요. 이 반도체 쪽으로의 쏠림이 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오늘 장에서도 가져갔습니다. 오늘 반도체 이외에 건설, 전력, 로봇 이런 섹터들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대해서 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모두 다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거진 3% 가깝게, SK하이닉스는 0.8%, SK스퀘어는 2.7%,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빅테크 기업과 또 MLCC 관련된 공급 계약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애프터마켓에서도 6% 또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에 현대차는 0.6%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봐야겠죠. 1위부터 5위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원익 IPS 두 종목만이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강보합권, 원익 IPS는 5.6%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2차 전지 그룹주 내에서도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좀 큰 폭으로 애프터마켓에서 급락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에코프로 BM으로부터 들리면서 오늘 또 애프터마켓에서 더 많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에코프로 BM 19% 넘게 급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봐야겠죠. 코스피대에서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는 종목 KC텍입니다. 일단 증권가에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또 최대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면서 실적에 대한 그런 전망 속에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애프터마켓에서도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가온전선, KC 그리고 사마콘덴서, 사조산업이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봐야겠죠. 코스닥 내에서는 에브리봇이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에브리봇 상한가 또 계속해서 유지한 채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외에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비나텍 그리고 PSK 홀딩스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의 마지막 거래일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반면에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과연 7월 달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7월 같은 경우에 또 본격적인 또 실적 시즌인 만큼 과연 어떤 또 전략들 대응이 중요한지 또 시장 관련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영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6월 달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참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했던 그쵸. 것 같아요. 예. 뭐 서킷 브레이커 그리고 뭐 사이드카가 굉장히 그렇죠. 일상이었던 시장이었는데 6월 내내 거의 외국인이 참 많이 팔았단 매도했죠. 말이죠. 예. 7월 달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많은 분들이 7월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또 시청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좀 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상반기 2020년도 정말 역사적으로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강세장의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그 끝이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자, 6월 달 한 달 동안에 서킷 브레이커만 벌써 한 3번을 경험을 했고요. 뭐 사이드카는 매수매도에서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이 된 변동성이 큰 한 달로서 상반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뭐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시황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 정도의 변동성 참 하루하루 좀 쉽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뭐 지나왔던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 뭐 우리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오늘 저와 함께 짧게나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격적으로 6월 상반기 마감, 내일의 승부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뭐 오늘 하루의 움직임도 뭐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사실 뭐 짧게나마라도 상반기를 좀 되짚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좀 약간은 좀 큰 그림 안에서의 뭐 코멘트들을 제가 적어봤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오늘로써 상반기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에서부터는 이제 7월 1일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뭐 7월 1일의 이벤트는 뭐 많은 분들께서 다들 기대하고 또 기대 반, 또 우려 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미워도 다시 한번 코스닥 좀 다시 살아나자라는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내일서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3일 동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따라서 코스닥이 좀 운명이 좀 달려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되면 일단은 올해 상반기까지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안에서도 좁게 보자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그리고 조금 더 이 안에서 반도체만 보는 건 좀 아쉬운데 그렇다고 되면 우리가 크게 이름을 지어보자라고 하게 되면 AI, 밸류 체인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일단은 실적과 더불어서 성장성이 겸비가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에서 모든 투자자들이 그냥 단순하게 기존에는 우리가 성장성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 시기마다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들이 나타났다고 하게 되면 사실상 2026년도의 상반기 자체는 실적, 그죠? 계속 멀티플이 주어지면서 계속 성장성과 기대감들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실적 시즌에는 그 성장성과 기대감을 충족을 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다시 퀀텀 점프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퀀텀 점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계속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계단식 상승을 만들어냈던 게 지금의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언제 이러한 상승률을 보여줬을까요, 여러분들? G20 국가 안에서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을 했던 게 올해 상반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있다면 코스닥의 소외죠. 뭐 물론 5월 초중반까지는 그래, 뭐 코스피 이 정도 상승하는데 코스닥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따라가는 종목도 있었고 또 반도체 밸류 체인 안에 있는 종목군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코스닥에서 그렇게 아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5월 중순 이후 그리고 지금까지 6월 마지막 거래일까지 여전히 좀 아쉬웠던 코스닥 소외 현상이 지속이 됐다라고 우리가 최종 총평을 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돼지꼬리 땡약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할 수 있는 거 뭐죠? 내일서부터 3일까지 이어지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
뭐 지금 시장에서 막 계속 돌고 있는 식순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식순의 내용들을 보면 코스닥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 부분들이 뭔가 시장 친화적인 내용들 그리고 무언가 이제 코스닥의 문제점들을 좀 수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재평가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것들이죠. 아무래도 각층의 뭔가 산업별도 있을 거고 뭐 기업별도 있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유관기관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저는 이 코스닥 싱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좀 신속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은 조금 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는 이러한 우려감들도 있다라는 게 일단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고 되면 우리가 하반기에 과연 어떤 투자 전략들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것인가? 과연 상반기에 보여줬던 압도적인 글로벌 증시를 모두 포함해서 압도적인 상승을 보여줬던 코스피의 랠리가 과연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월봉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6월 달에 월봉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딱 십자 캔들이에요. 움직인 게 없어요. 위아래로 변동성을 만들었지 최종적으로는 시가가 뭐죠, 여러분들? 종가로 끝났습니다. 이런 캔들이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이 캔들을 보고 우리가 시장을 보는 게 아니고 2026년도 1월 달에서부터 4,000포인트였던 지수가 9,000포인트를 넘어서는 압도적인 상승을 보여줬던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1월 달에서부터 6월 달까지의 상승의 원동력을 보게 되면 실적이죠. 그리고 기대감입니다. 과연 하반기에도 과연 이러한 패턴들이 나올까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셔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갈 가능성은 저는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전히 성장성과 실적에서 확실한 무언가 답안지를 내주고 있는 섹터라든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섹터와 그 기업들만의 모멘텀들과 성장성과 실적들, 그러니까 실증 자료들을 계속 제출해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오히려 수급이 더 쏠릴 가능성. 그러니까 그만큼 상반기는 뭐 설령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뭔가 성장성과 기대감들을 가지고도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많이 발생이 됐다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철저하게 넘버가 확인이 되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스닥을 보셔야 되겠죠. 자, 코스닥은요, 여러분들 6월달 한 달 동안에 YTD 기준으로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마이너스까지 빠졌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어제 8%의 상승, 그리고 오늘 시장이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6월달 말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들. 다행스럽게 YTD 기준으로는 버텨주는 모습들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과연 이 안쪽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을 과연 시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럼 지금 코스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그냥 가격 메리트 말고는 없거든요. 가격 메리트. 하지만 앞서 언급드렸듯이 코스피에서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군들이 실적 확인하고 올라가고 실적 확인하고 올라가고 이런 식의 트렌드를 만들어낸다고 하게 되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그 트렌드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시나 코스피도 종목에 대한 선택, 섹터에 대한 선택,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적에 대한 실증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고 하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움직일 가능성. 그렇다고 되면 코스닥은 일시적으로 변동성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대감들이 진행이 되고 나서부터는 실적에 대한 체크가 꼭 필요한 시장이 돼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내일서부터 시작이 되는 실적 시즌. 뭐 실적 시즌에 대해서 뭐 투자 전략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실적 시즌은. 어찌됐든 실적 시즌에는 실적이 많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실적의 특성상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적 베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인 이슈로 인해서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찾아내면서 약간은 지수에 대한 플레이보다는 기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서 요 한 달 동안 이어지는 실적 시즌 동안에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시황과 제가 좀 짤막한 뭐 7월에 대한 전략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7월에 대한 전략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내일 장중에 라이브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로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상반기 많은 분들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역대급 변동성 장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코스피 코스닥에서 뭐 사이드카라든지 이 서킷 브레이커까지 일상으로 걸렸던 한 상반기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우리는 이제 또 실적 시즌을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실적 시즌을 앞두고 현 시점에서 어떤 또 준비 전략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이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기업에 집중하면서 공부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특히나 사실 기업에 집중을 한다라고 해도 예. 이전에 좀 코스닥에 많이 당하신 분들 많잖아요. 저 워낙에 6월달 그리고 그동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막 가다 보니까 실적이 네. 안 좋은 건 아니었어요. 실적 너무 좋았는데 네.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다 소외를 받았다 보니까 맞습니다. 7월달 어떤 기업을 좀 공부를 해봐야 될지 이게 정말 맞는 건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과연 7월달에는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보는 것이 중요할까요, 전문가님? 그 힌트들을 네, 우리 알겠습니다. 한번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의 정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힌트에 가장 부합되는 종목군들을 제가 틈틈이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그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러한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막 받기 시작을 하겠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종목 선택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좀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이전에 왜 제가 내일의 승부주 이 시간을 통해서 최영돈 전문가가 그러한 종목군들을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을 어떻게 찾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실은 투자를 잘하고 싶어 라고 하시게 되면 종목이죠. 궁극적으로는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건 사실은 종목에 대한 선택인 거잖아요. 근데 그 종목 선택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조금은 좀 신경 쓰고 가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월드컵 문제 때문에 막 들썩들썩 하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점. 근데 여러분들 이 일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만약에 이번에 월드컵 대표팀이 32강 가서 약팀을 만나든 너무 강팀이 아니었었을 때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이겨서 또 16강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현재 지금 이렇게 문제점으로 드러났던 과정 자체가 드러나지 않겠죠. 그죠? 그만큼 사실은 결과가 좋다라고 하게 되면 과정이 무시되는 과정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주식은 언젠가는 이 과정이 잘 다져지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 주식은 여러분들 등락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등락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쭉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4년에 한 번 일어나고 막 이런 게 아니라고요. 주식은 한 달에 갑자기 올라갔다 그 다음 달에 떨어지고 또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또 그 다음 달에 떨어지고 근데 이때면은 수익을 내요. 그런데 한 번 이렇게 삐끗하잖아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못 살아남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뭐다? 실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막 차트 분석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여기서 사셔야 됩니다. 여기 올라가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 잘 안 한다고.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실전에는 차트만을 가지고 물론 트레이딩을 열심히 매매하시는 나는 그런 스타일로 매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차트만을 공부하지는 않아요. 왜? 기본 베이스가 뭐죠? 시장이 이렇게 되는구나. 시황이 이렇게 되는구나.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의 섹터가 이렇게 강하구나. 이런 것들을 다 이미 알고 나만의 기술적 분석들을 가져다가 뭡니까? 분석하고 트레이딩에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실전에는 여러 가지 공부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원칙이에요. 상승하라고 횡보입니다. 상승할 때 내가 어떻게 할 건지, 횡보할 때 내가 어떻게 할 건지, 하락할 때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들.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실전에서 행할 수 있는 매매 원칙들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매매 원칙들을
설정을 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상승장에는 내가 어떠한 모멘텀들을 받고 올라가는 섹터에만 대응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락장에는 하락장은 상승은 짧고 하락은 긴 거잖아요. 그럼 나는 여기서 어찌됐든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시장을 약세로 보니까 내가 이렇게 끌고 가는 매매가 아니고 중간중간마다 좀 잘라주는 매매를 해야 되겠다. 또는 지금은 약세자니까 내가 100% 현금을 투자를 해가지고 주식시장에 머무는 게 아니고 한 30%, 40% 정도는 현금을 들고 있다가 이 약세장이 끝나는 요 타이밍들을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투자하는 투자 비중 자체를 확 줄여버리는 그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매매 원칙이 될 수 있겠죠. 횡보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하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자랑을 우리가 횡보장이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에 맞춰서 매매 전략들을 세울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 맞는 주가 변곡점들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그 주가 변곡점이 발생이 될 때 매수 변곡점이 발생이 되면 매수 타이밍을 체크를 하면 되는 거고요. 매도 타이밍이 발생이 된다고 하게 되면 매도 변곡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계속 훈련을 하셔가지고 내 걸로 만드시면 돼요. 이게 실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중간중간마다 양념 치는 거죠. 양념. 미연 한번 넣었다가 잠깐만 미연 맛이 없는데? 굴소스 한번 넣었다가 굴소스도 별론데? 토마토 소스 한번 넣었다가 설탕 한번 뿌렸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LS 일렉트릭입니다. 이거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오늘 리바운딩이 좀 나왔어요. 리바운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이는 과정이죠. 그죠? 모이는 과정 속에서 큰 틀을 보게 되면 하락 추세라고요, 이게. 하락 추세죠. 그런데 어제 무슨 모멘텀들이 나왔죠, 여러분들? 거래량 실렸죠? 어제 무슨 모멘텀 나왔죠? 메가 프로젝트 나왔잖아요. 근데 메가 프로젝트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반도체에 꽂혀 있긴 했지만 사실 이 반도체 팹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게 되면 들어가야 되는 전력망이라든지 뭐 용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리고 또 뭐죠, 여러분들? 7월 달 본격적으로 실적 들어가죠? 그리고 내일이면 실적 데이터 나옵니다. 수출 데이터 나오죠.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애들이 과연 어떠한 기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제자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쉬었고 코스닥이 급등을 했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 시황 말씀드릴 때 오늘자의 코스닥, 어제자의 코스닥 8%가 그냥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좀 강하다라는 거를 일단은 첫 번째로 두시고 오늘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어제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어때요, 여러분들? 2차원지 유중 나오고 에코프로 유중 나왔죠? 바이오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좀 천천하게 시각들을 가지시면서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순차적으로 코스닥에 있던 자금이 또 코스피로 넘어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았던 거죠. 그러면 굳이 내가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을 공격적으로 매매를 안 해도 돼요. 내가 수익률을 좀 낮게 가져간다고 하게 되면 대형주로 사셔도 되는 포지션이 나왔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내일장 포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LS 일렉트릭 말씀드렸던 거고 오늘 6% 이상의 또 상승 변동성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60일선 안착, 5일선, 20일선 모여있는 요 구간들이 완성이 됐어요. 그럼 여기에다 LS 일렉트릭, 변압기, 거기다가 LS 일렉트릭 또 뭐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세 15%로 뚝 떨어져 버렸잖아요. 실적 좋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겠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우호적인 모멘텀들이 어제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테스라는 종목입니다. 이거 6월 26일 날 여러분들한테 테스라는 종목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에 내일장 포스트 클래스에서 테스라는 종목을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거는 원익 IPS일 거예요. 원익 IPS.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익 IPS를 얘기를 해드릴 때 자, 여러분들 원익 IPS와 테스와 유진테크는 한 쌍입니다. 트리오예요. 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히든 종목을 제가 6월 26일 날 테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전공종 꼭 보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6월 달 마지막 주소 계속 얘기해드렸다고요. 근데 전공종이 왜 갑자기 좋아져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멘텀이 있잖아요. 메가 프로젝트. 공장 만든다는데. 그죠?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 이미 올해 하반기
내년 초까지 공장 증설하겠다고 이미 예고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알파가 붙은 게 뭐죠? 우리나라 갑자기 호남, 충청, 전국에다 그냥 우리나라 반도체 팹을 하겠다고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전공정이 빠질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죠? 설령 빠진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 덜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굉장히 확률 높은 매매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테스라는 종목을 요 구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딱 쉬자마자 몇 프로까지 움직였습니까? 24% 움직였습니다. 간단하죠? 기술적인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 페이지. 제닉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시장 엄청나게 많이 빠질 때 6월 24일 날 가장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가 화장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제닉이라는 종목 말씀드렸고 대표적으로 또 달바 글로벌이라는 종목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거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왜? 내일 7월 1일 날 6월 토탈이죠.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 또 나오니까 시장에서 또 어떻게 반영할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을 그냥 수익이었구나 이러고 그냥 툭 던지시는 게 아니고 계속 관종에 넣어놓으셔야 돼요. 언제 어느 때 또 똑같은 논리로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외바닥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날 말씀드렸습니다. 요날. 양봉 딱 뜨는 날. 잠깐만. 이 기업 끼가 좀 보이는데 땅땅땅. 코스닥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몇 프로까지? 31%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요것도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원희가 EPS죠. 6월 24일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6월 24일 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6월 22일 날도 사실은 원희가 EPS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거 뭐 똑같은 종목을 또 한 페이지를 또 채우기는 좀 그래가서 6월 24일 거 최종 걸로 말씀드리고요. 자,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테스도 6월 26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요 구간 동안에 요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동안에 원희가 EPS도 마찬가지고 테스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테스거든요.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박스권에서. 원희가 EPS 똑같죠? 여기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안 무너지잖아요. 이게 지금 4개월 정도의 박스권을 6월 달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돌파를 시킨 거거든요. 근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 종목들이 어떻게 돼요? 막 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막 이래요. 근데 최종적으로 3개월, 4개월 동안 이어졌던 박스권 하단을 이탈시키지 않습니다. 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의 참여자들이 우리만 있겠습니까? 많겠죠, 여러분들. 그럼 그 사람들 계속 여기서 계속 버틴 거예요. 그리고 모멘텀 나오고 퉁퉁 올라갈 때마다 뭐 수익하실 분들은 수익했던 거고 나는 버텨볼 거야. 버티는 분들은 또 버티는 거고. 그거는 이제 각자의 성향에 맞춰서 가는 거죠. 재밌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 페이지. HPSP입니다. 6월 달 한 달을 딱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6월 중순까지의 굉장히 재밌으셨을 거예요. 왜? 반도체 소부장들이 일주일 반 정도를 어마어마하게 퍼포먼스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막 해가지고 근데 이제 끝에는 별로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죠? 딱 2주일 만에 코스닥 쫙쫙쫙쫙 빠지면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의 대부분이 다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주식을 영원히 가져갈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네. 대부분의 우리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매수해놓고 매도를 안 합니다. 매수해놓고 매도를 안 합니다. 네. 그 시기별로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종목은. 실제 매매는 그렇습니다. 뭐 나는 3년 가져갈 거야, 4년 가져갈 거야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셔도 상관없어요. 물론 종목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네, 어떠한 산업에 속해 있는지, 어떠한 기업인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저의 소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들이 분명히 올 거예요, 주식은. 그럼 그 타이밍들을, 매도 타이밍들을 꼭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물론 짧은 구간이기도 해요. 6월달 한 달 동안에 이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딱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HPSP 요 구간에서 말씀드렸거든요. 6월 2일 날은 말씀드렸고요. 6월 8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요렇게. 근데 요 구간이 요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딱 일주일 하고 딱 하루.
그러니까 캔들로수로만 보게 되면 한 7, 8개 안에 이 HPSP에 대한 상승률이 109%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상황이거든요, 이게. 재밌죠, 여러분들? 이 타이밍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매도하는 타이밍. 나에게 수익을 줄 때 내가 얼마나 이 수익을 시장에서 주는 수익을 과실을 잘 따놓고 현금 여유를 만들어 놓고 또 내가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실전에서 감각을 익히시게 되면 그 감각이 더해져서 단기도 잘하시고 수익도 잘하시고 장기 투자마저도 잘하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반기의 시장 자체가 좀 변화가 될 때 이런 매매들을 굉장히 많이 배워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월 8일 날 HPSP도 또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HPSP가 여기서 20에선 돌파되면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아, 여기 바닥 확인했네? 돌파되네? 잠깐만, 반도체 소부장이 여기서 죽을 것 같진 않은데? 더 강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른 거 살 바에야 변동성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내가 비중을 한번 실어드릴게요 라고 해서 빵 가는 거잖아요.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네. 자, 그 다음 종목 달바글로벌입니다. 이 종목도 여러분들 시장 막 빠지고 막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막 갈 때 제가 유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거 보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 해드렸어요. 그때가 언제죠? 6월 10일입니다. 그리고 또예요. 6월 18일입니다. 이때부터 뭔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잠깐만. 초반하고 중반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는 뭐죠, 여러분들? IT 종목을 많이 건드렸어요. 그런데 6월 중순 이후서부터는 제가 슬금슬금 뭔가 좀 실적이 되는 기업들을 찾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바로 이런 종목군들이에요. 어떻게 되죠? HPSP, 여타 소부장 종목군들이 정점 찍었다가 다 차익 매물 나올 때 이 종목군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의 손바뀜이 아니고 시장 업종의 손바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업종의 손바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친구가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19,000원, 2만 원대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24,000원, 25,000원에 육박하는 상승을 보여줘요. 근데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말씀드렸냐? 6월 10일 날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심지어 6월 18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재밌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되게 심플해요.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매매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디를 통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냐, 제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QR코드가 있어요. 이제 QR코드가 나올 텐데요. 이 QR코드를 통해서 우리 교육방에 입장을 하시면 이 실전 매매의 노하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좀 쉽게 그리고 최대한 요 짧은 시간 안에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좀 때로는 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스킵하는 부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 차트의 정서 우리 교육방에 입장하셔서 안내가 올라갈 거거든요. 그거 신청하셔서 같이 공부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리고 요 부분입니다. 요게 이제 종목 타이밍 잡는 거. 요거를 잘 활용을 하시게 되면 매수 타이밍도 같이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매도 타이밍도 같이 잡으실 수 있는 방법들이 써져 있어요. 요거 한번 활용해 보세요. 꽤 재밌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익숙해지시게 되면 여기다가 나만의 양념을 한번 넣어보세요. 특급 양념을 한번 만들어서 딱 넣어보세요. 그럼 내게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차트 정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실전 매매 기법에 대한 이야기, 방법에 대한 이야기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고 다음 코너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실적 시즌을 앞두고서 이제 내일이면 정말로 시작이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시장이 워낙에 6월 달에 변동성이 강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투자를 할 때도 주춤주춤 거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문가님께서 기업 중심으로 또 실적을 찍히는 이런 펀디멘트를 보면서 우리가 또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스토리텔링 그리고 우리가 그 기준점을 삼아 봐야겠죠. 이런 기준들 우리 전문가님께서 교육방 오시는 분들을 한해서만 이 차트의 정석이라는 전자책을 통해서 성립시켜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혹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차트의 정석이라는 이 전자책을 통해서 7월 달에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다시금 또 정립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장 중에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내일부터 7월 달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참 막막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전 10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의 흐름과 더불어서 어떤 섹터들이 움직이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집중을 해야 될지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 시청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또 기법을 설명을 해봐야 되는데 예. 그 전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장중에 무료 온라인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 다루는지 이런 것들을 또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하고 또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이에요, 여러분들. 뭐 늘 제가 10시 반에 온라인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사실은 되게 중요한 날이잖아요, 내일. 그죠? 그래서 7월 달 시작도 시작인데 사실은 7월 1일 하면 딱 하반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의 시작이기 때문에 내일은 좀 특별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미리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교육방 다들 들어와 계시죠? 교육방에 참여하시게 되면은 링크를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온라인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내일은 딱 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반기 투자 전략 우리 어떻게 가져갈까? 상반기에 내가 뭐 적절하게 나는 수익 잘 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하반기 투자 전략 굉장히 중요해요. 왜? 제가 말씀드렸죠. 상반기하고 좀 다른 하반기가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좀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또는 상반기에 보여줬던 퍼포먼스만큼 지수가 올라가는 거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겠지만 또 요 안에 종목별과 섹터별의 움직임들은 다를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은 좀 큰 그림 안에서에 대한 매크로 제가 체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좀 7월 달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성과를 만들어낼까. 그럼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실적 시즌이에요. 다른 거 없죠, 뭐. 7월 달에 뭐 주가 어디 갈까 이거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월드컵 우리 4년 또 기다려도 이런 거 얘기할 거 아니잖아요. 실적에 대한 이야기 할 거예요. 섹터 주도 종목군들, 대표주들에 대한 실적 점검하는 시간 가질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좀 관심 가질 만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제가 하나하나씩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내일은 좀 길게 가질 생각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씩 제가 풀어볼게요, 기술적으로. 자, 여러분들 딴 거 없어요. 자, 큰 그림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낮아집니다. 인정하자고요. 아이고, LS 일렉트릭 좋다고 하는데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 시장에서 계속 고점이 낮아집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심지어 저점들도 이렇게 툭툭툭 낮아지네요. 그죠? 큰 그림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러한 움직임들이지만 사실은 스윙적 관점에서의 패턴 자체는 이렇게 움직이 돼요. 근데 어제 양봉이 하나 떴습니다. 5일선 회복이 됐어요. 근데 밑에 하단에 딱 봤더니 요 스토캐스틱, 요 스토캐스틱, 요 스토캐스틱, 요 저점. 그럼 어떻게 되죠? 큰 의미에서의 하락 자체가 상승 패턴에 대해서 지지를 받는 과정 속에서 스토캐스틱이 어떻게 돼요? 과매도형에 들어와 있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뭐죠? 정책 모멘텀. 이게 딱 붙어버리면 실질적으로 요 내용들을 떠나서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기술적으로 체크를 하시게 되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선정을 해놓고 트레이딩에 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분 좋게 한 5, 6% 정도의 상승을 보면서 6월 말일 날을 보내실 수가 있으셨겠죠. 자, 그 다음 테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테스라는 종목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 5일선, 21선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주가는 횡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패턴 많이 보셨죠? 제가 제주 반도체로도 설명드렸어요. 그죠? 실적 시즌 때 5월 달에. 자,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으니 이 종목이 매수 영역으로 들어와 버리죠. 그리고 데드크로스 나기 시작하면서 횡보됩니다. 근데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밀려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구간대에서 갑자기 저점을 딱 찍네요. 그죠? 아, 저점 찍는구나. 그래, 아직 이격이 다 붙어있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주가가 또 한 4, 5일 정도 계속 횡보가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스토캐스틱을 딱 봤더니 요 저점 대비 요 저점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높아져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주가는 횡보하는데 스토캐스틱은 상방을 이야기를 하네. 그럼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아, 기술적 지표, 테크니컬 지표가 주가가 올라갈 거를 미리 예고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식의 빵, 이런 식의 빵. 근데 제가 앞서 차트의 정석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차트로만 설명하면 다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이 차트를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요? 명분, 모멘텀 이거를 찾아야 돼요. 이것까지 완벽하게 찾게 되면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을 통해서 아, 여기가 타이밍이구나 라고 배팅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심플하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딱 2가지 패턴에 대한 이야기들만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요 내용들을 다 배우셨죠? 자,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 시간이 딱 끝나고 나면 종목들을 찾고 싶고 뭔가 욕구가 막 살아나실 거예요. 그 시간을, 명분을 찾는 시간을 제가 내일 준비를 했습니다. 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명분을 찾는 시간 내일입니다. 밑에 QR코드가 나가요, 여러분들. QR코드를 통해서 우리 교육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매일 10시 반에 해요. 매일 10시 반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매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하반기 투자 전략. 하반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반기와 조금 다를 겁니다. 성격이 다르든 섹터가 다르든 종목이 다르든 상승률이 다르든 다를 겁니다. 요거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7월 달 한 달 동안 약간 좀 짧은 시각으로 본격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그 기본 베이스는 실적입니다. 아시겠죠? 밑에 QR코드 확인하셔서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좀 많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많은 매크로에 대한 이야기 들으시면 분명히 어려운 시장에서 조금은 해답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고 QR코드 확인해 주시고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무턱대고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우실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장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매크로에 대한 이야기 더 자세하게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오전 10시 반 장중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내일도 필히 참석하셔서 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한번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내일 오전 10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시청 가능한 그런 영어로 된 주소 올려드릴 예정이거든요. 많이들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차트의 정석 어떻게 봤는지 지금 계속 문의를 남겨주고 계십니다. 차트의 정석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한번 시장이 너무나도 까다로운데 그 가운데서 실전에 있어서 전략적인 노하우를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또
여러분들께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신청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퍼스트 클래스 종목 바로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한 3종목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반기에 뭐 마지막 거래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라 사실은 좀 길게 보는 종목이기도 하고 또 7월 달에 실적 기반의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양수겸장의 종목군들을 좀 가지고 나와봤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LS 일렉트릭 보셨죠? 오늘은 효성중공업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섹터 내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동일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에 더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최근에 정별이 좀 깨졌어요. 5일선이 좀 데드크로스가 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121선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고 수급 부분들이 좀 빠졌던 수급들이 좀 살금살금 또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더라 되면은 뭐 기술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충족을 시켜줄 수는 있겠지만 기업이 올라가야 되는 이유 자체가 굉장히 좀 탄탄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차적인 목표가는 한 380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해놨고요. 2차 목표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공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 히든 종목입니다. 자, 다중바닥 보여줬습니다. 많이 빠져있는 종목 중에서 실적이 좀 받침이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역시 밑에 QR코드를 통해서 교육방 입장을 하시게 되면 종목명과 전략에 대한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마지막 종목. 이 종목 61선 지지받았어요. 자, 앞서 우리 많이 배웠죠? 스토캐스틱. 주가는 빠져있는데 스토캐스틱이 올라오려고 한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을 한번 가져보자. 모멘텀 실적입니다. 이 종목 역시도 교육방을 통해서 종목명과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퍼스트 클래스 종목과 더불어서 히든 종목 두 종목이나 들고 오셨는데 이 두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히든 종목의 종목명이라도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드린 종목들 내일장 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또 장중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 10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도 나는 필히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QR 스캔하시고 입장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차트의 정석 나도 신청하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고 계시는데 교육방 오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QR 스캔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오셔서 실전 투자에 있어서 전략적인 노하우가 담긴 전자책, 차트의 정석까지도 챙겨보시면서 7월 달은 모두 다 성공 투자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 대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